월드컵 역사상 최다 점수차 경기 호주랑 사모아라고 당시 최종 점수가 31대 0. 이제 숨지도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나무위키 라디오가 여러분의 킬링타임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시커멓고 새로운 얼굴이 보입니다. 저와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같이 술잔을 기울였던 이곳저곳에서 스포츠캐스터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 김종빈 군을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스포츠캐스터로 2년째 일하고 있는 김종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떤 중계를 하고 계신 거죠? 처음 시작은 대학 스포츠 농구, 배구로 시작을 했는데요. 프로탁구 리그가 올해 첫 출범을 했어요. 중계를 해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스포츠더라고요. 내일은 배드민턴을 또 처음 해보러. 내일 또 배드민턴 중계가 있으신 거예요? 유튜브가 내일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나갈 거라서. 네, 맞습니다. 홍보 효과는 없겠지만 한마디 해주시죠. 아마추어 리그라든지 생활체육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열정 정말 프로 선수들 못지 않더라고요. 그런 스포츠들도 많이 좀 사랑을 해주셔서 우리나라 스포츠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청산 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연직 방송에는 역시. 달라요. 지금 그럼 쿠스프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에 소속됐다기보다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불러주면 이곳저곳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수다를 많이 떨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본격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이 6월 25일이잖아요. 오늘로부터 딱 20년 전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딱 그쵸? 뭔가 떠오르는 건 없죠. 6.25 빼고 떠오르는 건 없죠. 그러게요. 20년 전 6월 25일은 바로 한일 월드컵 4강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랬구나. 네, 저희가 독일이랑 저희가 이렇게 맞춰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른 척 해야지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 맞는데 네. 실제로 몰랐잖아요. 예. 그쵸. 독일이랑 맞붙었었던 날인데 네. 저희가 그날은 졌죠. 맞아요. 1대 0으로 석패를 당해서 한일 월드컵 신화는 그날로 마무리가 됐었던 그렇죠. 건데 네. 다들 그때 기억 나시나요?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네네네. 당시에 골을 넣었던 미하엘 발락이라는 선수가 워낙 그 적폐로 꼽히는 선수라서 사기 예, 게임. 맞습니다. 저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네. 그 당시 또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 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예. 저도 사실은 원래 축구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생겨난 거죠. 그때 빨간 티 입었어요? 그거 안 입으면 왕따다. 맞아요. 그때는 웃긴 게 그거 어차피 그 시장에서 떼온 옷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정품이 있네, 짭이네 막. 제가 입은 게 내가 짭이래. 그걸로도 차별을 하더라고요. 안 입으면 차별, 입어도 정품 아니죠. 저는 짭을 입었던 것 같아요. 두 번 빠니까 맞아. 색이 빠졌어. 쪼그라들고 근데 뭐 정품을 입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때는 이미 5천만 국민이 다 빨간 맞아. 옷을 입고 네.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 안에서 정품 찾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죠? 어쨌든 우리 기억엔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90세였던 어떤 할머니 분이 3.1운동 이후로 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에 사람들이 그 가득 찼던 그 장면들이 사실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내 친구인 줄 알고 손 뻗고 환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002년 때 내가 성인이었다면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놀았을까? 특히나 이제 신촌 앞 거기가 또 대학교 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았을 거고 예쁜 무슨 말씀을? 어쨌든 아시아 국가가 4강에 오른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앞으로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정말 엄청난 대기록인데 오늘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몰랐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2002년에 열렸던 이 한일 월드컵이 아시아에서 열린 월드컵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 아메리카 이쪽에서 주로 열렸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런 곳에서는 전혀 열린 적이 없었는데 21세기가 되고 첫 월드컵이 아시아에서 열린 거. 다른 곳에서도 개최를 좀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긴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최를 할 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축구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었대요. 그게 또 아시아 처음인 줄은 몰랐네요. 그럼 또 이제 20년 만에 올해는 또 이제 아시아에서 맞아요. 그쵸. 카타르에서 하고 그리고 이 월드컵 일정이 보통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이렇게 열린대요. 네. 근데 이때는 우리가 무슨 시기죠? 장마철이죠. 맞아요,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5월 31일 개막을 해서 6월 30일에 폐막을 하는 걸로 일정이 바뀌었대요. 이것도 또 하나의 지역 특수성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아. 그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개최를 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가른 게 그 유명한 펠레와 마라도나라고 해요. 그 당시 이제 피파의 집행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4개국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친일 국가예요. 일본이랑 아 교류가 맞아요. 네. 우호적인 그런 나라인데 펠레가 브라질 사람이잖아요. 네. 펠레도 역시 일본에서 2002 월드컵을 개최를 해야 된다. 근데 펠레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다 반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브라질의 최대 라이벌 국가가 어디죠? 아르헨티나죠. 남미에서 축구하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두 팀을 보통 뽑는데 브라질이 일본을 이제 밀어주니까 아르헨티나는 우린 질 수 없지. 그래서 한국을 민 겁니다. 근데 또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 누구죠? 마라도나. 네. 그래서 마라도나는 약물 복용으로 출전 정지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재기 복귀전을 한국에 와서 했대요. 개최로 밀어주려고 일부러. 네. 근데 이 당시에 피파 회장 주앙 아벨란제라는 사람인데 브라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쪽에 힘이 쪽으로. 조금 더 셌던 거죠. 그래서 일본 월드컵 개최가 조금 더 우세했다고 합니다. 맞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 월드컵 개최하려고 하는데 숟가락을 얻는 느낌이다. 뭐 이런 말도 예전엔 좀 있었어. 그리고 경제력 차이가 좀 많이 났었어요. 우리나라 GDP보다 일본의 GDP가 뭐 두세 배 정도 클 정도로 여기서 대한민국이 한 방을 딱 치죠. 그때 이제 정몽준 피파 전 회장이 우리나라 개최 집행위원장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월드컵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한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할 자격이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드컵 유치 경쟁은 1995년에서 96년 이때 이제 이루어졌는데 일본이 월드컵 본선에 처음으로 진출한 게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이에요. 그게 처음이에요? 네, 그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을 당시에는 월드컵 본선에 일본이 올라간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들어간 독립국이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그 직전인 94년 미국 월드컵까지 이미 본선에 4회나 진출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보적인 위상을 또 지니고 있고 축구계에서는 당시 굉장히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라는 시선이 많았는데 94년 직전 월드컵에서 스페인이나 독일 을 상대로 굉장히 선전을 보였던 모습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몽준 회장의 주장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또 마침 좋은 상황이었던 게 주앙아벨란제 피파 회장이 장기 집권을 굉장히 하고 있었대요. 최대 이제 축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럽이죠. 유에파. 이미 이거를 안이 꼽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한국을 밀겠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서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 너 싫어. 그리고 이제 원래는 아무 쪽에도 표를 던지지 않았던 아프리카 세력이 유럽 쪽 세력에 이제 가세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죠. 점점 한국에서 개최를 해야 된다. 투표를 해가지고 개최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질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공동 개최로 가자. 그동안에는 이제 다 단일 국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뭐 멕시코, 미국, 프랑스 단일 국가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공동 개최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정치 세력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네. 신기하네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게 좀 되고 개최가 됐죠. 월드컵에 들어갑니다. 잊지 못할 감독님이 계시죠. 히동구 감독님. 네. 근데 이 히딩크 감독님이 사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프랑스와 체코 두 팀 모두에게 0대5로 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히딩크 감독님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벤투 감독님도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욕 많이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5대0으로 졌다? 비난이 얼마나 셌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명장 히딩크 감독님은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은 그때 알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다 결과론이죠, 사실은. 잘 됐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 주목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 맞아. 실제로 국내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16강 진출이나 해라라는 이제 여론이 있을 땐 히딩크 감독님이 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16강은 나의 바람이 아니다. 나는 그 이상의 바람이 있다. 16강에 우리가 진출을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레전드 명언을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이거지. 2002 월드컵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올림픽 때도 응원할 때 그
대한민국. 이걸 하잖아요. 사실은 월드컵 때 시작이 된 건데 다른 스포츠 응원에도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여러모로 손질을 보셨는데 그 중에 가장 싫어했던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 전 알 것 같습니다. 맞춰보시죠. 저도 알 것 같아요. 한국 축구가 음. 약간 수비만 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아. 하셨을 것 같아요. 종민 형은 저는 그거 상하관계, 위계질서? 위계질서. 아. 맞습니다. 종민 형의 맞아. 위계질서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아. 얘기를 해서 이때 히딩크 감독님이 무조건 반말을 쓰게 하고 만약에 존댓말을 쓰잖아요. 월드컵에 안 데려가겠다. 좀 세게 나오셨는데. 선배는 황당하고 후배는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의 리춘수 형님이 그렇죠. 대표팀의 주장이자 맏형이었던 홍명보 감독에게 명보야 밥 먹자. 신선한 시도 때문에 막내라고 있었던 뭐 이천수,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눈치 안 보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대학 스포츠 중계를 다니다 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1학년들이 활약하는 팀이 있는데 그런 팀들이 더 활약이 좋더라고요. 오. 막내들이 좀 더 활약하는 팀들. 이렇게 분위기를 다 잡고 경기에 들어갑니다.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가 폴란드전이었는데 이 당시에 황선홍 선수와 고 유상철 감독. 감독님께서 골을 넣으셔가지고 2대0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던 이때가 월드컵으로서의 첫 승리래요. 맞아요. 네, 첫 승이었어요. 여기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K리그의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성남일화 천마와 친선 경기를 했었대요. 결과는 2대1로 폴란드가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팀의 관계자들이 이제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폴란드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졌고 수비에 허점이 많이 보여서 관계자들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고. 더군다나 성남 측에서 국가대표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대표팀의 전술과 최대한 비슷하게 평가전을 치렀대요. 진짜 그때는 다 같이 한 마음이 됐네요. 이게 저희의 이제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였고 두 번째로 치른 게 미국전입니다. 그쵸. 미국전. 황선홍 선수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맞아요. 결과는 1대1. 선제골을 먹혀서 혹시나 지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맞아요. 이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세리머니가 아주 명장면이었죠. 이거 그 헐리우드 액션. 이게 ESPN 선정 월드컵을 빛낸 베스트 11 세리머니에 뽑혔대요. 이 경기가 굉장히 대단했었던 게 미국이 피파 랭킹이 13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파 랭킹이 40위였어요. 네. 차이가 좀 나죠. 독일의 한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면 피파 랭킹 40위의 한국이 13위 미국과의 경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수들이 인터뷰를 응하지 않은 채 그냥 빠져나갔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자신감 넘치게 만들었는가?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와주시면 없던 실력도 생길 것 같아요. 경기장뿐만 아니라 거리에도 그런 걸 보면 애국심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포르투갈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히어로가 2명 있었어요. 박지성과 송종국입니다. 일단 박지성 선수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박수를 당연히 받을 거라고 했는데 숨은 히어로가 송종국 선수예요. 루이스 피구 선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맞아요. 진짜. 축구 용어로 지우개란 말이 있거든요. 지우개? 전담 마크 하고 있는 선수를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이 마크하는 선수를 아무것도 못하게 지워버린다. 약간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의 송중국 선수가 전담 마크를 해서 아무 활약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물리치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가 0대0으로 비기기만 해도 우리나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지면 떨어지고 무승부만 해도 되니까 루이스 피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게 좋게 가자. 약간 이런 제스처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제스처를 실제로 했대요. 근데 히딩크 감독님이 미국이랑 폴란드 그 경기의 결과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대요. 비기면 진다. 맞아요. 무조건 못 이겨라. 올라간다. 결국에는 포르투갈을 1대0으로 물리치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랑 그 미국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너무 현명하신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포르투갈전에서 맞붙었던 그 선수들 중 한 명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파울로 벤투 감독이에요. 또 이런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별리그를 잘 치르고 16강에 올라갔죠. 16강에서 맞붙었던 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파스타의 국가. 4강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손꼽았던 경기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오심 경기라고도 꼽히대요. 맞아요. 당시 이탈리아의 전력이 진짜 깡패 그 자체였어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AS 로마의 프란체스코 토티, 알렉산드 델 피에로, 크리스티안 비에리, 파올로 말디니, 파비오 칸나바로, 알렉산드로 네스타, 필리포 인자기, 그리고 골키퍼의
잔루이지 부폰. 제가 그 아까 축구 게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축구 게임에는 레전드 선수들이 높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선수들 다 그 시즌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레전더리라 불리는 선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와 경기를 치렀던 거예요. 이탈리아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스페인전도 대단했지만 연장전에 맞아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열심히 거리 응원했죠. 저는. 거리 응원 네. 하셨어요? 아, 거리 응원했어요? 네. 아, 전 집에서 봤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집에서 어. 봤는데. 아파트가 아, 떠나갈 듯이 맞아.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얘기 진짜 와. 많아요. 집에서 본 사람들은 다 자기 건물 흔들렸다고 다 얘기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탈리아 선수들이 묵었던 숙소에 뱀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탈리아에는 자기 진영에 뱀이 나타나면 전쟁에서 필패한다는 징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로마 시절부터 이게 있었대요. 뱀이 나타나는 숙소가 프란체스코 토티의 그 방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탈리아전에서 프란체스코 토티가 퇴장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랬죠. 어머, 신기하다. 누가 풀어놓은 거 아닐까요? 호텔가 우리 아까 왜 다 같이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 어. 호텔도 어. 하나가 된 거야. 아, 호텔 직원들. 측에서. 야 이러면. 근데 사실 안정환 선수의 득점도 대단했지만 그 득점이 나올 수 있게 해준 건 사실 설기현 선수의 득점이었잖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 골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였어요. 맞아요. 네. 그때 정말 신이 도왔다고 얘기를 할 만한 게 이탈리아 수비의 실수가 맞아요, 나왔어요. 진짜. 아. 처리하지 못해서 떨어진 공이 하필이면 또 설기현 선수 왼발 바로 앞에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어. 이제 후반전 끝자락이었거든요. 끝자락. 그 승리의 여신이 얼굴 이렇게 싹 돌렸던. 표현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조금은 억울할 수 있겠다. 맞아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맞아. 그쵸. 지나간 거고. 어. 그러니까. VAR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16강전이 끝나게 되고 8강에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강호를 만나죠. 아. 스페인. 훗날 평가되기로는 이탈리아보다 오심이 더 심했다고 평가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다르게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잔뜩 심통이 나가지고 숙소에 집기 때려 부수고 욕하고 막 화풀이하면서 떠났는데 스페인 대표팀은 한국인의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이제 떠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승부차기로 올라갔어요. 그랬죠. 당시 스페인 골문을 지켰던 골키퍼가 이케르 카시아스라고 이제 신예 선수였어요. 원래는 스페인의 주전 골키퍼가 카니사레스라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왜 그때 골키퍼로 못 나왔냐면 그러니까 왜 못 나왔죠? 샤워를 하고 있었대요. 이제 스킨 로션병을 떨어뜨렸는데 축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약간 본능적으로 발등 트래핑을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 카니사레스도 로션병을 발등으로 트래핑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받아서 발등 부상을 입은 거예요. 어머.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시아스가 골키퍼 자리를 잡게 됐다는. 정말 얼마나 황당했냐면 KBS의 스펀지라는 채널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카니자레스의 부상은 네모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승부차기를 5대3으로 이겼거든요. 실축을 한 스페인 선수가 호아킨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는 지금 나이가 40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역으로 뛰고 현역이에요. 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스페인을 이기고 이제 4강에 올라갑니다. 4강에 올라가면 독일을 만나게 되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정말 강호들을 만나면서 모든 체력을 다 쓴 상태였어요. 16강전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선수들이 다 구토를 했을 정도로 체력 소진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였는데 이게 또 우리한테 행운이 안 따랐었던 게 뭐냐면 독일은 2002년 월드컵 가장 행운의 팀으로 선정이 되게 됐대요. 그러니까 대진운이 좋았던 정말 거군요. 좋았대요. 누구누구 만났냐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아일랜드, 카메룬, 파라과이,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부터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그리고 16강 올라와서 이탈리아, 그 다음 스페인. 우린 진짜 유럽에 있는 강팀만 다 만나고 올라왔는데 독일은 진짜 편한 팀들만 다 만나고 올라온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최하정 씨 아시죠? 네. 최하정 씨가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약간 잘못된 소식을 들었나 봐요. 독일이 약물 검사에 걸려서 탈락을 하고 한국이 결승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기억나.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맞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카드 섹션이 그 유명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원래는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이었대요. 그런 거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정치적 정치적인 메시지. 메시지가 네. 들어가면 안 되기도 하고 축구에 집중을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음. 이제 슬로건을 뒤늦게 바꿨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독일전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신화는 4강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경기가 3, 4위죠. 네, 터키전 의 경기였는데 경기 시작 1분도 안 돼서 선제골 먹히고 10초 정도 걸렸던 거 맞아요. 연달아 골을 먹히다가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만회골 넣고 하면서 3대 2로 결국에는 네. 또 패배를 해서 최종 순위는 4위. 3, 4위전 같은 경우는 그 경기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형제 나라였던 터키 선수들과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맞아요. 입장도 그렇게 하고 끝났죠. 정말 그렇게 최고의 피날레였어요. 맞아요. 경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남는 게 또 많았죠. 이제 월드컵 대회를 하면은 여러 가지 수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슈, 최고 골키퍼에게 주는 옛날 이름으로는 야신상, 지금은 골든 글러브 이런 상들이 있는데 대회 MVP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1등에게는 골든볼, 2등, 3등은 실버볼, 브론즈볼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대회에서 골든볼은 올리버 칸, 실버볼은 호나우두, 그리고 브론즈볼은 홍명보가 받았어요. 맞아요. 이 골든볼, 실버볼, 브론즈볼 세 개를 다 통틀어서 시상을 한 전 역사를 다 통틀어서 비유럽, 비남미권 수상자는 홍명보가 아직까지도 없어요. 아프리카 선수도 없었던 없어요. 건가요? 와. 국가대표팀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반짝 법 개정이 돼서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다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음. 갔는데 홍명보 당시 주장이 그러니까 병역 쪽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대요. 결국에는 이제 병역 혜택을 받고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뭐 송종국 이런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그런 선수들이 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을 주는 손흥민 선수 같은 맞아요. 결과물이 나왔다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이 대회를 끝으로 마지막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골든골 제도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전 하면서 연장전 후반인가에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올라갈 수 있었던 게 골든골 제도였어요. 정규 시간 90분이 끝나고 무승부 상황이었을 때 연장전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연장전에서 골을 넣으면은 무조건 골 넣은 팀이 승리. 한 골만 넣으면 끝. 근데 이 제도가 2002 한일 월드컵을 끝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톡톡히 이 그 제도에 대해 효과를 본 거죠. 효과를 그러네요. 보고 맞아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었잖아요. 안정환 선수의 이탈리아 생활도 이 월드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구단인 AC 페루자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네. 안정환의 헤딩골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탈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페루자가 보복을 한 거예요. 방출을 시켰습니다. 너무 좀 근데 야비하다. 아니까 따로따로 놓고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니 잘 키워서 이 종류 좀 땡겨보자. 맞아.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이 월드컵을 끝으로 마지막이었었던 게 한 제도가 더 있습니다. 차기 대회 본선 자동 진출권이 폐지가 됐어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디펜딩 챔피언이 다음 월드컵에서 지역 예선을 치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선을 진출하는 제도가 그 전까지 있었는데 한일 월드컵을 끝으로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승을 거뒀던 브라질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지역 예선까지 다 치르고 올라갔습니다. 재밌는 게 월드컵 역사상 최다 점수차 경기 그리고 한 경기 최다 득점자가 이 한일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나왔대요.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인데 이때 만났었던 팀이 호주랑 사모아라고 미국령 섬 제도가 있대요. 네. 당시 최종 점수가 31대 0. 그 정도면 이제 사모아도 같이 득점을 맞아요. 준거 아닌가요? 호주의 아치 톰슨이라는 선수가 13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 역사상 최다 득점 차 그리고 최다 득점차 이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죠. 되게 진짜 많네요. 진짜 많다. 아직도 좀 눈앞에 생생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나가서 저기 비더레즈 티셔츠를 하나 구입해요. 저 안 입고는 못 빼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짠 말고 짠 찐으로. 찐으로. 그거 예전에 여자친구들은 리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 나시로 이렇게 잘라서 입고 배꼽 티 약간 그러니까. 크롭이죠 이거 요즘에. 묶어가지고 월드컵 스타들이 있었어. 맞아요. 4강이라고 기억나요? 4강? 네, 이사강. 기억나요. 아니야 진짜 너무 옛날 사람이다. 2006년도에는 엘프니어라고 한 장이 그분이 있었는데 좀 실물이랑 다르셨나봐.
아, 그래요? 데뷔를 못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수마다 다 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한 명을 찝어서 이렇게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마다 넌 누구 팬이야 하면서. 그때 제일 인기 많았었던 분이 안정환 씨였죠. 김남일 씨도 되게 인기 많았어요. 맞아. 네. 안정환 씨는 약간 20, 30대 분들이 좀 좋아했고 10대층에서는 김남일 씨. 아 진짜. 네. 그땐 진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길거리나 회사, 뭐 버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그 사진 너무 유명하잖아. 상복을 입으시고 네. 이러고 있는. 그런 광경을 어디 가서 맞아요. 보겠어요. 맞아요. 최근에 축구 열풍이 엄청 불고 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따내기도 했고 6월에 A매치가 4번이 열렸는데 전부 다 매진. 카타르 월드컵이 150일 남았대요. 네. 오.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쟁을 또 치를 텐데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을 다시 한번 꼭 보여줬으면 4강 우승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부디 좋은 기록을 거머쥐고 카타르에서 우리나라로 금이 환영을 했으면 하는 맞아요. 바람입니다. 네. 부디 부상 없이. 네. 맞아요. 다치지 않고 음. 대표팀의 이제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이 형은 오늘 어땠어요? 아 게스트로 이게 나와서. 주제도 너무 재밌고 마음이 편한 상태로 이렇게 방송을 해본 건 사실 처음이에요. 늘 긴장 상태로 방송을 하고 맞아. 중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농담 한번 건네는 것도 방송 중에 맞아요. 늘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 편하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굉장히 저희 프로그램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 저도 이제 네. 시간 맞춰서 올 수 있으면 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유튜브에 진심이라 나중에 꼭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도 잘해주시고 진경 누나도 리액션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징 하시죠? 알죠? 좋습니다. 다 보고 왔지. 그럼 선창하도록 할게요. 네. 네. 나무위키 꺼라. 꺼라!